저희가 지금 제주도를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종수 책임께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제주를 유형화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레이어 얘기까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는 이제 관광지로서,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그 생활 공간으로서 이제 어떤 상업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그 제주 인구가 이종수 책임이 최근에 70만을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인구로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특별한 제주만의 특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우리 이종수 책임님이 사실 70만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 인구 통계로 나와 있는 건 네. 아직 70만은 넘어 있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인구라고 찾아보시면 67만 68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이제 유동인구 기준으로 뽑으시니까 아마 조금 더 크게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제주도 인구 비중은 1.3%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상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5천만이 넘으니까 거주 인구만 기준으로 보면 1.3%인데, 그러면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는 비중은 몇 프로냐? 1.9%입니다. 그러니까 0.6%포인트가 높은데, 애게게게. 그렇죠. 그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딴 데도 아니고 제주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 같은 데는 이제 소비 유출보다는 유입이 이제 훨씬 많은 지역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9%니까. 그렇다면 또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제주도 외에도 이렇게 유출보다 유입이 더 큰 그런 그 광역단체 이런 데가 더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17개 시도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소비 유출이 더 많은 것과 소비 유입이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7군데 중에 인구 비중보다 소비 비중이 더 큰 곳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몇 군데쯤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한 반반쯤 될까? 아니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17개 시도 중에서 소비 유출보다 소비 유입이 더 큰 곳. 더 쓸 데가 많은데. 네, 사람들이 와서 더 돈을 많이 써주는데 1위가 서울이죠, 당연히. 네. 서울이 8.3%포인트 높습니다. 서울은 어마무지한 거죠. 아까 제주도 1.3%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인데 소비 비율은 1.9%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금액으로 보면은 0.6% 굉장히 크다고 하셨는데 8%가 높다고 하면 확실히 어마어마한 거죠. 수도 서울이군요. 절대 1위고요. 2위가 어디냐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0.8%포인트 높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또 좀 성격이 제주도와 비슷하게 약간 관광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더 거기서 돈을 더 많이 쓰네요. 그래서 강원도가 2등이고요. 사실은 이게 제주도가 2등이었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서 제주도 좀 긴장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좀 안일했다. 안일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제주도가 3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반대 유형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입보다 유출이 큰 도시. 나머지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제가 한 군데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 얘기를 하려고 3등까지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소비 유입이 더 많은 데는 사실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광역 시도도 유출이 더 많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17개 시도 중에 13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부산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고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4등이 누구냐면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유입이 더 많아요? 0.3%포인트 높습니다. 이거 인구 완전 비중 의외인데요? 대비 소비 비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4개 빼고는 나머진 다 밖에 나와서.
밖에 나가서 소비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인구 비중보다 소비 비중,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비교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종수 책임도 그렇고 새로운 개념들이 제주도에서 그냥 뭐 폭발을 하는구만요.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다 할 얘기였었는데 일부러 제주도에서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아주 작정들을 하고. 그리고 이걸 사실은 저희가 제주를 워낙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3부로 쪼개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동안 숨겨오셨던 이런 이제 개인기 기술들이 이제 여기서 폭발하는군요. 교수님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까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비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광역 시도죠. 시도는 어딘가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 2023년 8월 달 데이터, 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연이나 또는 다른 달로 이야기하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한 바에 따르면 경향성은 크게 틀리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 비중 대비 소비 비중의 차이가 가장 큰데 그게 이제 낮은 쪽으로 큰데. 그러니까 소비 유출이 훨씬 많다. 어딜 것 같으세요? 대표님 생각에. 어디 한번 우리 대충 한번 뇌피셜로 어디가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 저는 경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 서울에 많이 워낙 했었으니까. 그렇죠.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많이 생각하니까 전라남도. 네, 대표님. 전라남도도 딱히 그렇게 돈 쓰는 전라도가 약간 그런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라도가 약간 이유는. 뭔가 좀 투자도 덜 되고 있고 그렇죠. 쓰는 거 많이 써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충청북도에서 약간 놀랬던 게 충청북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지 않고 좀 이제 충북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그 충북하면은 떠오르는 이런 뭐 소비를 할 만한 이런 아니면 또 관광을 갈 만한 이런 요인 이렇게 얼른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 언젠가 한번 이걸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청북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충북이 근데 엄청난 아니라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충청도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살짝 얘기가 나오겠지만 강원도나 제주도나 충북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꼴찌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또? 우리가 만약에 광고가 있었다면 그렇죠. 이 타이밍에 그렇죠. 추첨 후에 공개합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이런 측면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다는 거니까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상남도입니다. 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거기가 경상남도가 그래도 뭐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기반도 있고 좀 그렇죠. 약간 의외네.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도 사실은 많고. 우리가 이거는 소비 금액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산업 기반하고 또 통합해서 같이 보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부산에 갔으나 근데 부산도 마이너스. 네, 그 주변에 가서 쓸 때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쓰는지 전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저 다른 지역을 다루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방송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 유행어 1인당 소비 공헌도 이걸 꼭 다뤄야죠. 그렇죠. 제주 아까 67만 8천이기도 하고 뭐 70만이라고도 하는데 제주도민들 1인당 소비 공헌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이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는 세종시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적은 지역인 거죠. 그렇죠. 세종시 다음으로 적은 67만 명 수준인데요. 특별한 도니까요. 네, 그렇죠. 예. 총 소비 주출 금액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1인당 소비 공헌도 제주도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북 좀 쳐주세요. 8월 잠깐만 이 국면에 이종수 책임은 데이터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야,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개인기 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금 만회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우리가 싶습니다, 오늘. 킹메이커 TV를 띄우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에 노래. 숨겨 왜냐면 이게 꺼내지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 지금 빨리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제가 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론조사 때문에 국회 다녀왔거든요. 누가 좀 보자 그래서 어느 저기 회관에 다녀왔는데 보좌관이 싹 지나가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니 근데 볼 사람은 다 본대. 그러니까 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구독자 뭐 이 시청자 숫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볼 사람은 다 보잖아요. 아니, 처음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고 했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은근히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자,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네. 자, 제주도가 87만 9천 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1인당 소비 공헌도가 87만 9천 원? 큰 거야? 작은 거야? 잘 기준이 없을 것 같으셔서 국내 평균 값이 국내 전체 평균 네네네. 60만 원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근데 얘기했던 소비 유입이 가장 많은 서울시 하고 비교하면 아마 놀라실 거리요. 서울시가 87만 원입니다. 서울시하고 얼마 차이가? 서울시보다 제주도가 높네요. 높습니다. 높이야. 85. 아, 대한민국 그러네요. 1위입니다. 대한민국 1위. 압도적 1위. 근데 그 중에 저도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러셨겠죠.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혹시 뭐 하러 가셨어요? 아, 네. 9천. 엄청 높네. 진짜 높죠. 네. 네,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게 다른 지역 할 때 뭐 20만 원도 나오고 3, 40만 원도 맞아, 많이 맞아, 나왔어요. 맞아. 그러네요. 거의 2배, 3배 정도 이 정도 높은 겁니다. 엄청나게 사실- 높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쓰러 가는 지역이. 그렇죠. 이제 거주 인구는 적은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 유입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뭐 뒤쪽에서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줄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네. 사실 저도 요즘 그 제주도에 제 제자들이 많아서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 분석을 정말 잘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와중에도 또 올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효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만큼 아직은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제주는 전국에서 거주 인구는 최하위권인데 관광객이 1년에 1,000만 명 이상에 와서 소비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하여튼 왜그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육지것들이 와서 이만큼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그걸로 지역 경제가 이제 좀 저기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환경의 문제 뭐 이런 약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균형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쪽에 너무 치중하다가 이게 만약에 지금 사실 우리가 뒤쪽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2공항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이거하고 이슈하고 연결이 될 텐데 그럼 이게 만약에 꺾여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간다. 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원도가 이제 제주도를 이겨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실은 서울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참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경제 활성화나 뭐 경제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또 그래야지 또 이제 이게 규모가 커져야지 뭐 낙수 효과가 실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야지 여튼간에 이게 유통이 되고 뭔가가 부가 그럴 텐데 또 관광업하고 전혀 또 상관없는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활인들에게는 또 외지인들이 늘어나는 게 또 굉장히 또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가 옳다 이렇게 정해주고 평가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그렇죠. 현상이 있더라. 그렇죠.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1인당 그 소비 공헌도 말씀해 주셨고, 이게 또 이제 그 소비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웁니다. 그 외식, 소매, 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이제 제주도가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다른 지역에 가선 바로 다시 돌아오기가 원활하잖아요. 제주도는 가면 평균적으로 2박 3일 이상을 머물러야 되는, 그죠? 일단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식만 한번 떼봤습니다. 외식 소비 공헌도의 경우엔 8월에 제주도 인구 1인당 33만 원. 근데 이것도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울시가 35만 원이에요. 근데 제주도가 33만 원? 엄청난 거거든요. 전국 2위이고요. 소매 공헌도도 1인당 34만 원입니다. 서울시 36만 원에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도 역시 전국 2위입니다. 근데 의외인 게, 제주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거기서 먹는 데 돈을 많이 쓰고, 뭐 또 서비스, 뭐 골프장도 많고 그러니까, 관광지도 많고, 서비스,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거, 그렇죠. 숙박도 서비스니까. 알겠는데, 소매업 지수가 이렇게 높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 이거, 저는 진짜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광주 얘기할 때도 그랬고, 김포 얘기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사람은 어디 가서 소비를 하면 어떤 하나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사 먹지만 마트에서도 사다가 저녁에 많이 드셨잖아요. 펜션에 가서 정육점에서 아니, 관광 기념품도 사야 돼. 그렇죠. 연결돼 있으니까. 감귤 초콜릿도 사야 되고. 그렇죠. 선물도 사야지, 또 밤에 먹을 그것도 사야지, 고기도 구워 드셔야지. 그리고 그렇죠. 저기 어디 포구에 앉아서 이렇게 한잔 하다가 갈치 맛있으면 또 포장해서 그렇죠. 서울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뭐 베이커리도 사 이런 것들이 다 먹고. 거기 네,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사람이 쓰는 돈을,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에 가서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외식이 잘 되잖아요. 그럼 소매업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이렇게 편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가면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발전을 하면 식당만 잘 되는 것 같죠?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것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균형적으로 만들어지면 다 잘 되는 거고요. 그게 균형이 무너지면 이게 이제 오히려 먹으러도 안 가게 되는 거고, 놀러도 안 가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걸 좀 아실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용어를 제가 종종 쓰잖아요.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포트폴리오. 이게 이제 외식업과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분야로 쪼개지니까 그걸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떤 투자와 노력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주도와 강원도가 만약에 싸운다면 지금 사실 이 둘이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이걸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이제 이렇게 물꼬를 내주고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이런 행정의 영역, 그 정치의 힘이 더 영역인 셉니다.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 데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모양이라는 게 결국 행정의 행위잖아요. 허가도 내줘야 되고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혼자 가서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죠. 역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을 좀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도 전반적인 제주도 상권의 이제 큰 틀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고,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우리 이제 그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 권역이 있고 서귀포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그래서 그 두 권역의 상권을 좀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특장점이 서로 다 갈릴 것 같아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하려면 먼저 인구 비중부터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도의 전체 인구의 73%가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27%가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건 이제 제주시에 제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주 인구가 그쪽으로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마 두 권역별로 우리 소비의 그 3축, 3개 축, 외식, 소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인구가 그러니까 소비도 당연히 뭐 제주시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는 관광객의 소비액이 크니까 그 거주 인구의 비중과는 좀 다른 행태가 그렇죠. 네네. 나타날 수밖에 관광 없습니다. 인프라 예, 일단은, 관광객이 예. 거의 뭐 연간 1,000만 명 이상 오니까요. 예를 들면 소비 금액을 가지고 이제 또 비중으로 나눠 볼게요. 제주시가 68%, 서귀포시가 32%입니다. 그러니까 한 서귀포가 인구 비율 그렇죠. 인구 서귀포시의 인구 비중에 비해선 소비 비중은 더 많게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또 관광객들이 서귀포시에 가서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된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어떻습니까? 그 이제 외식비로 한번 쪼개서 볼게요. 외식비만 쪼개서 보겠습니다. 외식비는 제주시가 또 높아집니다. 70%, 서귀포시가 30%. 그러니까 전체 소비가 서귀포시 쪽이 인구 비중보다 조금 높아졌다. 외식비는 또 다시 제주가 제주 쪽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비중 안에서 외식비하고 소매업하고 서비스업을 쪼개보면 이 상권의 특징이 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매업을 또 보면 제주시가 75%, 서귀포시가 25%. 그래서 또 이건 소매업은 더 많이 올라가죠. 또 확실히 그쪽에가 인프라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상권이란 개념으로 제주시를 막 분석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항에서 일단 내리면 공항 근처 맛집 먼저 먹고요. 나갈 때 또 공항 근처 맛집을 검색합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기 전에 예,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또 나가기 전에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데이터에 보니까 제가 제주 갔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얘기가 나와요. 그쵸. 일단 도착해서 그 돈사동 가서 제주 왔으니 한잔 해야지. 그쵸. 또 이제 비행 시간 전에 렌트카 반납하고 그렇죠. 또 가열차게 또 맞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관광객들의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실은 가장 큰 상권은 공항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그 노형동, 연동 뭐 이런 데가 다 거기입니다. 물론 거기가 또 제주 주거민들의 강남권 같은 명동권 같은 그렇죠. 예. 아파트도 그쪽이 가장 가죠. 근데 그게 이제 거주 인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영향도 일부는 있지만 상권도 거기가 관광객들도 결국은 저기 관광지 가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념품도 마지막 날 갈 때 사지 뭐 첫날 도착하자마자 기념품 뭐 맞는 사진 말씀인 것 않으니까 같아요. 예. 소매업도 그렇군요. 제주시가 훨씬 높다. 서비스업은 어떻습니까? 서비스업이 또 재밌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 비중 말씀드렸고 외식업 비중 말씀드렸고 이제 소매업 비중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업은 그러면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7대3, 뭐 8대2 뭐 이런 비중이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5대5입니다. 5대5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요. 이게 이제 숙박업. 숙박업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관광객들이 잠은 어디 가서 자느냐 이걸 이제 봤더니요. 8월 달 금액만 갖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숙박비만 분석해 봤습니다. 서귀포시에서 8월에 쓴 돈이 465억. 제주시는 256억입니다. 더 많아요, 서귀포가? 거의 두 배 많습니다. 호텔이 그쪽이 더 많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실 뭐 큰 펜션, 호텔 중문 뭐 이쪽 중문 단지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또 그 호텔이 크게 들어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서 잠은 주로 이쪽 가서 많이 주무시지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는 또 제주시 쪽에서. 또 큰 소비는 그리고 도착하고 또 그리고 제주를 떠나기 직전 이럴 때 큰 소비들을 또 하시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제주와 서귀포의 상권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저기 우리 이종수 책임께서 막 뭐 자료 가져와서 그 5개 뭐 저기 지역을 유형화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권 분석 측면에서도 이 지역을 읍면동을 좀 이렇게 북부실 수가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네. 왜냐면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그렇죠. 유형화를 한 거를 그게 이제 소비는 또 어떻게 일어나는 네네. 건가 하고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제주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에는 2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읍면동 현황을 상권 측면에서 제가 이제 봤더니요. 자, 제주시 공항 끼고 있으니까 인구가 당연히 많이 몰려서 살고 있고 관광객도 거기를 무조건 거쳐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노형동. 노형동, 예. 역시 노형동. 노형동. 제주도의 예, 강남. 제주도의 강남이고요. 제주시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10개 읍면동을 제주시만 그 중에서 상위 10개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외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상권. 저는 이제 돈 쓰는 걸로 그렇죠. 예, 네.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 지출 비중이 높은 소매상권.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출 비중이 높은 서비스 상권으로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딱히 떠오르는 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벌써 호텔은 늪을, 저기 어디 그쵸, 쪽에 그쵸. 탁동 쪽에 좀 맞은 것 예, 같고 벌써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았던 걸 숫자를 가지고 딱 보면 더 네네네네네. 재밌어지실 거요. 먼저 노형동하고 혹시 건입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왜냐하면 네? 저희가 여론조사하면은 건입동 아마 일반인들은 아마 이도 입동 막 이런데 막 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위치는. 제주도 건입동 예, 들어본 것 같아? 예, 근데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은 가봤나? 건입동 안 들어봤어요. 가봤어요. 건입동. 우리 감독님 건입동. 여기가 소매업 지출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는 소매 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뭘 팔지? 동문시장이 있는 데인가요? 그런 이 건입동이 그런 어떤 소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지출 비중이 높은 탁동 곳은 쪽에 그리고 최근에 그 노영동 쪽에 호텔 큰 것들이 좀 거기도 계속 그런 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업으로는 조천읍이 서비스 상권으로. 네, 그쪽에 아마 이런 숙박 관련된 일것 같네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연동, 이동, 애월읍, 한림읍, 아라동, 용담 이동, 구자읍, 부자읍 아까 얘기 나온 외식 상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서귀포가 서운하지 않게 그렇죠. 서귀포도 좀 상권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제 대충 귀에 들어오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서귀포시는 1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동흥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흥동. 여기가 인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거주 인구가.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제주 도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시청 있고 이쪽인가? 2만 3천 명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가 제일 많이 사는데 소비 지출 금액은 꼴찌. 외지인들이 안 오는 동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데가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주시는 노영동이 제일 많이 살고 소비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근데 서귀포시는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소비는 꼴찌. 그러니까 관광객이 거기는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민 입장에서 거기 사시는 분은 우리 안 오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럴 얘기하실 수 수도 있겠네요. 있지만 조용은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돈은 못 버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서귀포시 꼴찌이고요. 또 이제 예래동, 저도 사실은 저 예래동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예래동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가 8월 기준으로 416억 원의 소비가 이루어져서 서귀포시 1등 상권입니다. 여기가 큰 호텔들이 있나 봐요. 네, 여기가 근데 거주 인구 몇 명인 줄 아세요? 3,876명. 와, 그러니까 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주도 보면 이렇게 큰 저기 뭐 리조트나 호텔 옆에 보면은 이제 단독 주택들 약간 외곽지인데 그런 데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게
너무 잘 아시는데요. 근데 중문 아니에요? 우리가 예, 맞아 중문 관광단지가 예래동 어쩐지. 예, 그쵸? 예래동 한번 잘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입니다. 주문하면 예.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예래동은 전체 소비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하는 거에 73%가 서비스업. 서비스. 외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예래동 외에도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중문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중문 주변. 예, 네. 중문 주변에 그 외에도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상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시면 서귀포시 어디 많이 가서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도 거기가 제주도에 뭐다 이런 건 잘 생각 안 하고 자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아마 거기구나 표선면. 예, 여기 아마 숙박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남쪽에 또 남원읍. 거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서비스업 비중이 40%가 넘는 서비스 상권으로 분류가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그럼 외식업 상권은 어디냐? 외식 상권, 외식 비중이 높은 것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맛집들 어디 주로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서귀포 가면은 꼭 먹는 그 일종의 그 뭐죠 돈베고기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올레 시장인가 그 근처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 통계에 나와 있는 건 아마 다 주로 여기 가서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으로 얘기하니까 읍면동으로 안덕면, 성산읍. 그러네. 네, 거기 뭐 너무 유명하죠? 네네. 대정읍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대정.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아마 이런 동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앙동이라고 또 있습니다. 중앙동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길 거예요. 올레 시장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광지명, 전통시장명으로 알고 가는 거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매상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확인해 보니까요. 아까 동흥동. 이게 소비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아마 이거는 관광객 때문이 그렇죠. 그냥 마트나 뭐 마트 이런 게 많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관광객도 거쳐가면서 거기서 조금은 사는 것 같아요. 동흥동하고 또 대륜동이라는 곳이 그나마 서귀포시에서 소매업 비중이 높은 상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까 못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 서귀포가 아까 제 유형화 분석에 1유형과 5유형 즉 이제 그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관광객이 많이 사는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 좀 듣고 보다 보니까 그 관광지가 많은 지역 요게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예래동 외식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외식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 뭐 거주가 많은 동네 이런 동네들이 이제 뭐 그 관광으로 잘 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인 거고 말씀하신 거 뭐 대륜동, 표선동, 중앙동 이런 애들은 이제 현지인들이 많은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좀 많은 곳으로 저희 쪽에서 구분이 돼 있는. 아까 그걸 아까 말씀하신 말씀을 내유형과 이렇게 쌓이네요. 못 드렸어요. 이동 인구로 봤을 때 네. 유형과 소비의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겹치고 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여기 또 이게 다시 쳐다보니까 여기 또 구분이 같이 돼서 말씀에 레이어 쌓이는 게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우리 또 나날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는 킹메이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영각 교수님으로부터 제주도의 상권, 그리고 제주와 서귀포의 비교, 그리고 이제 제주의 그 읍면동별 어떤 소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귀포에서는 읍면동별로 어떤 소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깊이 있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그럼 또 잠깐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